자, 오윤혜 씨와 하프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45번님께서 기자회견 1시간은 너무 짧은 듯 합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게 많은데요. 대통령이 답변을 30분씩 하고 2개 묻고 끝 아닌가요? 이게 어제부터 얘기했지만 기자들도 그렇고 네. 그죠? 국민들도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좀 뭐 묻다가 마는 것 같은 끝날까 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을 객관식으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 객관식의 답변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말씀하시면 끊어버리고요. 끊을 수는 이번 하면 없겠지만 우린 답을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좀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많이 들을 준비는. 네. 예. 네. 그리고 오늘 민정수석 발표하면서 기자 2분이 질문을 했는데 기자 질문은 30초, 대통령의 답변은 4, 5분. 그래도 한 4, 5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 같은 경우는 한 20분 해버리면 네. 뭐 그렇지 않을까. 난 근데 한번 좀 기자들도 네. 그렇고 국민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도대체. 네.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말이 기자들만큼 국민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오늘. 대통령이 많은데.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까?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까? 네. 그랬는데 그 질문을 이렇게 한다니까 내일 과연 그래서 굉장히 시청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올해. 맞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 계속 있느냐 아니면 끊느냐 이거죠. 어쨌든 그렇죠. 동시적으로 보실 왜냐하면 분들 대통령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큰 행사를 하시면 네?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저희 이 뉴스 아이킥도 네. 영수회담한 날 거의 동접자가 5만 몇천 명인가가 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그 영업 방침상에도 대통령의 도움이 기자회견이 되는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예. 기자 지정을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대변인이 기자 누구 할지를 골라주는 모습이 또 찍힌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싫은 기자 안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그래요? 또 다 기억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매일 보는 기자들이. 네. 저희가 기다리는 건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인지. 근데 분명히 뭐래도 민감한 질문을 할 기자 질문은 빼면은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어디 요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한 거죠. 네. 네. 근데 요번에는 골고루 시킬 거예요. 아마 대통령실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항상 기대는 합니다. 그래요? 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송슈퍼님께서 예. 근데 이원모는 계속 돌렸습니까?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예. 내정되신 분이에요. 이뻐하시냐고 아까 제가 물어봤죠. 굉장히 이뻐하냐고. 네. 예. 관운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 원모분께서는. 네. 근데 예전엔 또 이런 거 인사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농담으로 대단히 이뻐하시는 것 같다 그랬는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가서 할 일을 제대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 해서 뭐 그러면 누가 우리 한국 사회에다 인재고 하면 누가 그걸 말리지 비판하겠습니까? 않죠? 네. 그런데 한 인물이 여기서 약간 뭐 문제가 있었는데 저쪽으로 옮겨서 또 썼는데 저것도 실패했는데 또 여기서 쓰고 뭐 문제가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인재가 차고 넘치는데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네. 예. 이분이 뭐를 그렇게 잘했기를 설명 못하기 때문에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사비서관도 하셨는데 그때 인사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인사 검증.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도대체 뭐가 이뻐서 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윤혜 씨 같이 능력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방송 많이 한다고 누가 돌려쓰기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유유상종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SW님께서 민심을 꼭 누굴 둬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뭔가 예. 민심 청취하려 민정수석 씨를 신설한다는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민심 정치는 명분이고 의심하는 쪽에서는요. 물론 뭐 믿는 분들은 믿는 것이고 네. 의심하는 쪽에서는 민심 정치는 명분이고 검찰 통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민희로 윤영기님께서 신문만 꼼꼼히 읽어도 민심 청취가 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꼼꼼히 읽는다고 절대 민심 정치 안 돼. 그래요? 어떤 신문을 읽느냐에 따라 그렇죠.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신문의 어떤 면만 보면 완전히 민심을 왜곡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신문만 꼼꼼히 봐서는 안 되고 민심이란 것은 대통령이 하려면 반대파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겠죠. 자기 파는 늘 와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네. 예. 2년 동안 이렇게 일관된 거 보면 전혀 반대파의 말씀을 안 듣고 계신 걸까요? 자기
반대파라고 생각되는 보수 신문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네.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김두강님께서 민정수석실 신설 관련해서 용산 법무팀 만드나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것까지 추측하고 의심할 정도로 신뢰가 국민들이 좀 너무 많이. 근데 저는 국민들이 물론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저는 동의하는 네. 부분이에요. 그러나 네. 국민들이 너무 세세한 정치적 기법까지 하는 건 슬퍼요. 얼마나 이 기술적 어떤 게임을 많이 했으면 뭐 예를 들어 맞아요. 이런 건 굉장히 전문 용산 법무팀 만드나요?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그렇네요. 고관여층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뭐 이런 건데 맞아, 동아에 그런 거 있었던 것 예. 같아요.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는 임금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예, 옛날에 저는 한자 성원 잘 모르지만 네. 한포고복 뭐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5살 우리 아들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팬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네. 예. 자, 앞서 뉴스 신세계에서도 다뤘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을 이제 소개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풀어야지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의미죠? 이 사법 리스크를 그러니까 검찰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검찰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네. 사법 리스크는 내가 본인이 풀어야지 이런 말씀인데 네. 이건 제가 좀 그래서 더 질문은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푸실 거 그러면 어떻게 푸실 어떻게 거지? 푸실 겁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검을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건지 뭐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화법 중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대통령의 합법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많죠. 그냥 아니야 하면 지금 저 말이 하기 싫은 거구나. 이렇게 네, 1차원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지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오. A가 아닙니까 하고 계속 물어보면 B입니다 하면 지금 B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B라고 말하고 싶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이 정치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저게 지금 저걸 하기 싫으신 거구나. 뭐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본질에 접근할 때가 많다는 게 제 해석법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해석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 본인이 풀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나는. 풀겠다. 풀겠다가 한테 맡기고 물어보지 마.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B라 그럼 B인 줄 알아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얘기지. 네. 이게 이걸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해석이 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오윤혜 씨 말씀대로 딱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비슷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단순하게 딱.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아니 오늘 뭡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화법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 슬픈 거잖아요. 해석을 하지 말라니까요. 사법 리스크 대통령이 풀겠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얘기해 볼까요? 네. 한편 해병대에서 최상병과 함께 호우를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생존한 병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생존 병사 2명의 편지를 공개했는데 편지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달라던 전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사단장님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은 거꾸로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최상병 특검법 수용해 주십시오. 저희마저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같이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생존됐기 때문에 더 이 트라우마가 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자, 국민들 눈물이 있는 곳에 있겠다는 윤 대통령, 이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 문장 중에 네. 저희마저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어떤 정당에서 죽음을 이용해서 뭐 이런 정치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이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좀 정말 어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왜 누가 그 젊은이를 구명조끼도 없이 네. 그 사지에 네. 명령이란 미명하에 몰아넣었는가 뭐 이런 네. 부분들. 그다음에 왜 누가 그런 당연한 책임자를 찾는 행위를 방해했느냐. 그 두 가지가 아주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고 단순한 물음인데 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안 해주는 게 답답한 거죠. 국민 그리고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끝났군요. 죄송합니다. 자, 3부에서는 허민 성한용 기자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네. 샘표였습니다.